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EBS에서 10년이 넘게 여러분 아기 때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사회 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사회 알아요? 통합사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이 파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3 강의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만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는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사회탐구를 선택하게 되면 또 만나겠죠? 미리 인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평내고등학교 3학년 담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EBS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고3 여러분의 선배들 만나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학교는 8월 1일 날 개학을 했어. 더운 여름에. 그래서 개학을 했는데 2학기를 그 어느 학교보다 빨리 시작했을걸요. 이 고3의 2학기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뭔가 정리하는 느낌? 끝마치는 느낌? 그러면서 막 좀 엄청 분주합니다. 각자 할 일이 진짜 많아. 선생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입시 때문에 분주하고 뭐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고1, 고2한테 2학기의 느낌은 그럼 고3하고 달리 뭔가 시작하는 느낌.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뭔가 촥 가라앉은 느낌. 2학기는 뭔가 체념의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고1 학생들의 경우는 1학기를 지내고 나서 지금 많은 실망과 그 좌절의 연속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2 학생들은 이제 끝났다. 곧 3학년이다. 내신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2학기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제가 학교에서 또는 EBS에서 진짜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3월에. 그때 출발할 때는 막 다 같이 눈 부릅뜨고 엄청 열심히 시작하거든. 근데 끝까지 쭉 그 패턴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일어서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 2학기가 중요한 이유는 고1에게는 봐봐, 이제 한 학기 지났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엄청 결심하면서 왔을 거야. 근데 세상이 달랐지, 그치? 그리고 좌절할 때가 아니야. 이제 겨우 1학기를 보냈고요. 4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학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재점검할 때야. 진짜 시작할 때. 고1 학생들한테. 고2 학생들의 경우는 봐봐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야. 왜? 수시에 5개 학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여러분 3개 학기가 지난 겁니다. 2개 학기가 남아있어요. 엄청 긴 기간이야. 1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학기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고민이 뭘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상상이 아니야. 진짜 이래. 성적이 떨어졌다. 내지는 공부에도 오르지 않는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할까?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생각해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90점 넘으면 A야. 전체가 다 A일 수도 있어. 그쵸? 80점 넘으면 B야. 우리 반의 반이 B일 수도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웬만하면 공부 좀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내신 등급 경험해 봤잖아요. 4%만 1등급이죠. 그쵸? 그 다음에 7%만 2등급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90점을 받고도 1등급? 아니야. 3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상대평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 또 중학교하고 시험이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그게 됐어. 벼락치기라고 하는 게 됐어. 왜냐하면 시험의 유형이 암기식이거든. 그래서 막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됐어. 어느 정도 통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대학에서 수학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거야. 따라서 시험 문제가 추론형, 즉 적용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통합사회에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이런 게 나오거든. 중학교라면 그냥 그거 외웠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사례를 주어지고 이 사례가 시간적 관점인지 공간적 관점인지 적용해내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져. 벼락치기 통하지 않아. 그래서 기존대로 공부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 되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 집단 수가 적어요. 진짜 1, 2등급이 극소수야. 떨어질 수밖에 없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진짜 공통적인 고민일 거예요. 두 번째, 공부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학교 수업 듣지, 인강 들어. 와, 하면서 들어. 그리고 문제집 풀어. 그리고 해설지 봐. 선생님 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올라요. 막 그래요. 제가요 테니스 하는데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 정말 못하는데 그래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테니스 강습을 아침 7시에 받거든요. 6시 반에 나갔어. 6시 반에 나가서 문을 미리 따고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네. 테니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저한테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학생 일찍 와서 막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용만 하고 있구만, 신용만.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공부해왔던 건 공부하는 신용이었을걸? 진짜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테니스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생각하면서 하셔야죠.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뭐 저 진짜 못하니까 설명은 못하지만 그때 정말 와 모든 것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운동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공부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멍하니 문제집 풀어. 생각을 안 해. 물론 과목마다 공부법도 약간씩 다를 거예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은 진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뭐 고3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학기가 됐어. 2학기가 됐는데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 학교 가서 오면 학원 갔다가 또 인강 듣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엄청난 미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 입시라고 하는 거.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 미션이 있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모의고사 계속 중간중간에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계획이 필요하지. 계획 없이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은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닥친 것들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헬스하러 가거든요. 뭐 운동선수야? 네, 선생님 헬스하러 가면 머릿속 생각합니다. 30분 동안 뛰고 그 다음에 기구 몇 개를 오늘은 하체 몇 개를 할 건데 15개씩 3세트를 해야지. 하물며 그런 기초 체력 운동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막 가서 하지 않잖아.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엄청난 미션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엄청난 미션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막 아무거나 돼. 손에 잡히는 거.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목표, 의지, 실행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줘. 2학기에는 말이지 제가 고2 담임하고 이럴 때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다음 시험에는 더 잘할 거예요. 목표. 걔 목표를 했어.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걔 의지를 보였어. 그래. 내일부터 할 거예요. 자 봐봐. 걔 목표, 의지, 실행을 다 보였지만 잘 될 것 같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어. 선생님은 막 자극을 주는 거야. 이 자극을 여러분이 받아서 진짜 2학기부터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이라고 했죠.
학생들하고 1학기 때도 상담을 몇 번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입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학생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1, 2학년 때 조금 더 할 걸 그랬어요. 너무 후회된다는 거야. 왜냐? 여러분 2등급도 숭실대 가고 3등급도 숭실대 갑니다. 2등급도 국민대 가고 3등급도 국민대 가. 3등급도 강원대 가고 4등급도 강원대 갑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등급만 가지고 고1, 고2 학생들 선생님 저 등급 이거밖에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이거 버릴까 봐요. 이렇게 얘기해서 손을 놓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학교 활동, 입시는 숫자로 표시되는 등급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100이면 100. 지금 2등급 학생, 3등급 학생, 4등급, 5등급 모든 학생들이 다 후회해. 선생님 좀 할 걸 그랬어요. 자, 말했지? 고1 학생들에게는 4학기가 남아있는 것이고 고2 학생들에게도 1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뭐가 늦어 여러분 나이에. 늦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2학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 벌써 막 이제 그래 뭔가 좀 해봐야겠다. 2학기 때 다시 시작이야. 그냥 1학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어? 네. 자, 봐요. 알 것 같은데도 많이 모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고1 학생들 봐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너무 어렵지? 9개 단원이나 돼요. 이렇게 9개 단원이나 있는 게 없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진짜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엄청 많거든. 아무튼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쫙 저걸 다 들어요. 전국에 있는 다 모든 고1 학생들이 그렇지. 그리고 고2, 고3에 오면 이제 선택 교육 과정이 됩니다. 다 선택하는 건데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저 봐봐봐. 여러분이 하는 과목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거야. 4%까지 1등급, 7%까지 2등급, 12%까지 3등급 이렇게. 치열하지. 진로 선택 과목은 제가 막 여행지리도 하고 저기 보면 사회문제탐구 막 이런 과목도 제가 학교에서 하거든요. 이런 과목은 A, B, C 3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별로 부담 없어. 거의 시험 안 봐. 시험 안 봐요. 근데 봐봐. 제가 학교에서 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까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해봤자 뭐해. 벌써 틀렸는데 많이 지금껏 망쳤잖아 하는 학생들은 저 진로 선택 과목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입시에는 저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갑니다. 학교에 따라서 A등급은 15점 주고요. B등급 받으면 9점 주고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막 수원, 수투, 한국지리, 경제 이런 거 1등급 받는 것보다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이런 거 A등급 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 정성을 다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입시는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좀 더 높지. 이 양대 산맥이고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이 조금 더 비중이 더 많아요. 교과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신 등급, 그게 커트라인이야. 내신 1등급 때는 어느 학교, 내신 2등급 때는 어느 학교 이렇게 커트라인이야.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없잖아. 누구나 2등급을 받을 수 없지. 그치? 그러면 난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인서울 끝났으니까 버려? 아니야.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요. 그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0명이 경제 수업을 들어요. 그럼 1등급은 1명이야. 너무 가혹하지. 그 다음에 2등급은요? 2등급은 3, 7에 21. 2명이야? 뭐야? 계산도 안 돼. 자, 그리고요. 3등급, 4등급. 즉 30명 중에 4등에도 3등급이에요. 그러면 경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3등급이야. 이렇게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뭘 보냐면 이 경제 과목을 들었던 학생이 30명밖에 없네. 그중에서 4등 했네. 이렇게 보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리고 얘가 경제 과목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30명 중에 4등 했고 여행지리 막 이런 과목도 A등급 받았네. 모든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했네. 이런 거 보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또한 1학년 때는 3, 4등급이었어?
근데 2학기 때 2등급대로 올라갔어? 2학년 때 또 올라갔어? 이렇게 성적이 향상 정도. 이런 거 보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누구나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학업 성취 정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반 선택 과목에 보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 국어 봐봐. 독서 문학이 있어요. 2학년 학생들 배우고 있죠? 그쵸? 독서 문학은 수능의 공통 과목입니다. 혹시 지금 내신으로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수능 볼 거잖아요.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방학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얘는 공통 과목이니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어 과목은. 그래서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고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 보게 돼요. 밑에 수학도 역시 수원하고 수투는 수능의 공통 과목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미적하고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 거야.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신 한번 삐끗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방학 때 그리고 2학기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딱 그런 목표들을 잡아서 다시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1번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막 길게 저 수능 1등급이 목표예요. 이런 거 말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1 학생들 통합사회 하잖아요. 2학기 때 5, 6단원 나가지 않을까? 2학기 아마 1차 고사에서 5, 6단원이 시험 범위일 거야.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통합사회 5, 6단원 2주 만에 인강으로 예습한다. 이렇게. 수원 내가 1학기 때 좀 망쳤는데 얘를 4주 동안 인강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기본을 다져 놓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딱 세워놓고 지켜보는 거야. 정말 해보는 거야. 제가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EBS에서 사회문화라고 하는 강의를 오래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몇만 명이 들어요. 수강 신청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문화 30강을 다 완강하는 학생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완강한 학생들은 어떤 줄 알아? 성공 경험을 했잖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목표를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문화 과목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험을 못 볼 때도 있고 또 중간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성공 경험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1학기를 막 너무 한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 했던 그 성적이 안 나오면서 좌절하고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해보세요. 꼭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돼. 적극적으로. 뭐가 하고 싶은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막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좀 놀랬던 건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무슨 과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이건 안 놀랬어.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사회에서 주어진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그 경험밖에 안 했어. 그리고 인터넷 보고.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건 막 의지가 되지 않아. 공부할 동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분명히 있어요. 역사보다는 지리가 재밌어요. 있잖아. 수학은 어렵지만 확통은 그래도 재밌었어요. 수원 때는 되게 어려운데 확통은 그래도 재밌었어요. 통사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경제 파트 들어갈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게 있잖아.
이 학종을 준비하면서 진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 진로는 뭐지? 난 무엇이 되고 싶지? 막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의 한 학생은 교사가 되겠다고 진로 목표를 세웠었나 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막 교사 관련된 게 많이 쓰여지려고 학생부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딱 되고 보니까 사실 교사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교육학과 관련된 그 학과 갈 걔는 좀 이렇게 성적이 모자른 거예요. 그 얘가 선생님 저거 어떡해요? 1, 2학년 때 다 교사로 써놨는데 어떡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도 느낀 겁니다. 사실 정할 수도 없어.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걸 정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과목 중에서 또 과목을 배울 때 어떤 단원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제가 영화를 보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 오 이거 재밌었다 하면 이 감독은 또 무슨 영화를 찍었지? 하고 막 찾아봐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국어에서 어떤 소설을 봤어요. 근데 소설에 보니까 과거에 막 가난한 그런 시대적 상황 막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야.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가난은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오늘날 빈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짜 궁금한 걸 찾아보라는 거지. 우리 반의 한 학생은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진짜 해보고 싶대요. 그 학생 뭐 했냐면 우리 도시의 캐치프레이즈 또는 심볼 마크, 심볼이 된 동물 막 이런 캐리커처 그런 걸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서 머그컵에도 넣고 막 이런 거 작업해 왔어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넣는 거야. 폭넓게. 뭐 하나에 딱 국한시켜서 교사 막 이런 게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진짜 많이 하는 거. 막 교권 침해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교육의 심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SG 경영에 이거 너무 식상해. 무슨 기자야? 정말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과목을 배우면서 분명히 흥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금지 국가들은 어디가 있지? 근데 이 나라는 왜 여행 금지국으로 했지? 막 이런 거 정말 다양한 의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쓰여지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이건데 진짜 공부를 하고 있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는 거죠. 이렇게 멍하면서 그냥 수업을 듣는 거지. 그 작년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수능 만점의 비결이 뭐냐고 했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은데 와 그래 그거지 라고 했어.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도 다시 봤어요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사회문화 경제 이런 거 강의해요. 이제 진짜 수능 어려운 문제들 풀어요. 이제 한 번 풀면 하도 이제 몇 년 동안 그것만 하니까 풀어져요. 예.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설명 안 됩니다. 뭐해? 머릿속으로 생각해. 나 알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요게 단서가 돼서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하고 요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얘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한단 말이야. 여러분 저처럼 줄기차게 경제, 사회문화 이런 거 푼 사람도 한두 달 지나면 그 문제 풀이 방식 잊어버려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반복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러고 이래서 이랬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 받아 적어. 한번 곱씹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했다는 말,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는 것도 다시 생각했다. 다시 봤다. 여러분 1시간 수업이 끝나잖아요.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진짜 줄기차게 열심히 했지만 진짜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곱씹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영수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임용고사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딱 이 요약공부법하고 목차공부법, 얘가 진짜 필요하고 얘가 진짜 공부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뽑아봐도 다 이래요. 국어 비문학 진짜 어렵죠. 결국 해답은 어디 있어요? 빨리 읽고 주제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그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1등급 학생들의 공통점은 읽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그 읽은 페이지를 요약했대요. 몇 줄로. 처음엔 진짜 잘 안 된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요약이 촥촥촥 보이는 거죠. 그렇게 공부 안 했죠, 여러분. 국어할 때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했지, 그치? 영어 직독직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10번씩 반복했다. 이러더라고요. 네. 계속 해석하길 반복하고 요약하고 그 제시, 영어의 그 주제를 요약하는 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200페이지씩 교과서 이렇게 두껍지만 마지막에 남는 핵심적인 개념은 정말 알맹이는 A4 한 장일 수 있어. 나중에 그렇게 남게 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목차 공부법입니다. 목차. 여러분 고2 학생들도 통합사회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여기 진도 나갔을 것 같아요.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 진짜 어려워해요. 예, 원체 범위가 넓으니까. 저 항상 목차로 강조하는데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적어도 이게 통합니다. 봐요. 4단원의 주인공은 뭐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랑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4단원의 주인공은 인권하고 헌법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큰 줄기를 먼저 세워야 돼. 이게 목차 공부법입니다. 그러면서 01에서는 인권이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의 권리, 인권의 의미와 이 인권의 의미가 시민혁명을 지나고 또 그 시기를 지나고 현대에 와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와요. 자유권이 강조되는 시기부터 변해와요. 그 내용들을 쭉 공부하게 되거든. 01에서는 아, 인권의 의미 그리고 시기별로 변화된 것이구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최고의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나온 거예요. 02에. 그리고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선거. 그리고 03의 인권 문제는 국내의 인권 문제, 국제적인 인권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봐봐. 이렇게 큰 줄기야. 그래서 자, 목차 공부법. 아, 4단원의 주인공은 인권하고 헌법이지. 01에서는 인권의 의미랑 변화 과정했지. 02에서 헌법이 주인공이었지. 03은 인권 문제지. 이렇게 큰 줄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중학교에 했듯이 인권이란 암기, 헌법이란 암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가 안 나와. 절대로. 큰 줄기를 세우고 01, 02, 03의 주제. 이걸 평가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걸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걸 항상 가야 됩니다. 이게 사회탐구의 공부법이에요. 수학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들으니까 매일 한다가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수능 3등급까지는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정말 10번? 5번? 3번? 반복했나? 그러지 않았을걸? 자, 여러분 2학기 때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껏 쭉 막 계속 이렇게 했잖아. 지금껏 했던 얘기 이제 정리를 해볼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 때 했듯이 하면 안 돼, 고1 학생들. 내신 대비에 4주 이상의 기간을 준비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했듯이 벼락치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가 3월에 있고 6월에 있고 9월에 있고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1차 시험 준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2차 시험 준비,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2학기 1차 시험 준비, 11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2학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탁 열심히 보고 내신 집중. 모의고사 열심히 보고 내신 집중. 그리고 공부 방법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1 학생들 지금 1학기 지내왔어요. 2학기가 여러분 시작인 거야. 이제 맛을 본 거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행착오 겪었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느꼈어. 내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또는 내가 선생님 말하는 대로 가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냥 인강만 듣고 그리고 휴대폰 보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긴 하지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선생님도 막 강의 준비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봐. 강의 준비 막 하다가 갑자기 노트북 봐.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에서 달랐어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뭐 학회에 막 논문도 쓰시고 막 강의도 하시나 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만 집중하면 일주일에 논문 한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시겠어. 공부하는 노하우도 있으시겠지. 하시는 말씀이 휴대폰을 딱 다른 곳에다 두고 50분을 집중하고 진짜 50분을 집중하고 10분 동안 스트레칭하고 휴대폰 보고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몰두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신용, 선생님 테니스 신용 척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요. 내신 성적이 훌륭한 학생들 훌륭하지. 와 어떻게 막 1점 몇이야. 막 모든 과목이 막 1등급이고 가끔 실수해서 막 2등급 나오는 거잖아. 와 진짜 그 학생들 극소수가 그런 학생들이죠.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나 인강 들으면 되고 그래서 학교 수업에 안 듣고요. 학교 수업 안 듣고 다른 과목 하거나 또는 아예 집중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잘 나오는 학생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내신은 학교에서 앞에 서서 하는 선생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목소리가 어떻건 간에 그분이 출제자잖아요. 출제자야.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범위 내에서만 내야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낼 수가 없어. 난리 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부분 거기에서만 출제하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다 안 들어요.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출제자의 말, 선생님의 말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앞에서 우리 봤죠. 진로 선택 과목 A, B, C 하는 그 과목들도 열심히 합니다. 네. 이거 뭐 수능 과목 아니니까 그러거든요. 좀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그래. 근데 여러분 말했잖아요. 경제 1등급 받고 수원 1등급 받는 것보다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 A등급 받는 거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성의를 기울이면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수업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1학기 때 그랬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학교 수업에 충실한 거 기본입니다. 계획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 아침에 오늘 할 것들을 꼭 점검해요. 5분, 10분이면 돼요. 공통적인 거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잠 줄이면 안 돼요. 잠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충하게 되어 있어. 진짜 여러분이 특별한 4시간 자고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시간 반에서 7시간. 이 잠 줄이지 않고요. 잠은 자고 나머지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앞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고민을 쭉 말했잖아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1, 2등급 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입시는 길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딱 보면
3월 달에 새 학기에 누구든지 막 시작은 해. 진짜 막 불태운대.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수능까지 한 석 달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했죠. 3학년 2학기는 벌써 석 달 남았는데 뭔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각자 분주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는 지금 후반부 석 달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해도 사회탐구 등급이 달라지고 그리고 특히나 하위권의 경우는 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거 너무 힘들겠지. 그러나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이런 것들은 후반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인데 2학기에 이미 1년이 끝난 것처럼 행동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그래, 나는 지금 시작이야. 그리고 나는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거야. 이런 멘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정말 달라질 수 있다. 다 못해요. 진짜 못하더라고. 아, 이제 끝난 거지. 2학기 끝난 거지. 다 이렇게 가. 그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아니야, 나 지금 시작이야. 그리고 2학기까지 한 서너 달 진짜 집중해 볼 거야. 한 넉 달 되죠.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당장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고1, 고2 학생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정보 드리는 건데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오면 이렇게 6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능 빼고 6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능을 출제하는 데가 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입장에서도 올해 애들이 막 성적이 좋은 애들인지 어떤 애들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6월에 모의평가를 보고 9월에 모의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게 수능 모의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수능하고 똑같아. 그래서 6월하고 9월은 진짜 중요해요. 고3이 되면 이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외울 듯이 봐야 돼요. 당해년도에. 6월에 나왔고 9월에 나오면 수능에 내겠다는 신호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능 딱 한 번으로 이게 수능이야. 이러면 무서워서 어떡해.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서는요. 그 경기도, 서울 이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이 얼마나 되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교육청 학력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어떤 달은 서울시에서 어떤 달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왕 애들 학력 평가할 때 수능형으로 내볼까 해서 3월, 4월, 7월, 10월 학력 평가도 수능형 모의고사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선배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기출이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야,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이 고3이 되면요. 이 문제들을 3월, 4월 매달 거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잖아. 고3 학생들도 지쳐요. 힘들어서 하루 종일 하느라고. 근데 결국 수능은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모의고사 보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봐요. 어차피 뭐 내신도 안 들어가고 막 대충 봐요. 진짜 시험처럼 봐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거야. 집중력을. 정말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계속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 체력을 기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금 9월 여러분 모의고사 있습니다. 11월에 여러분 모의고사 봐요. 1학년, 2학년 모두. 내가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이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허투루 하지 않기다. 자, 이거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표 한국사, 탐구는 50점 만점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몇 점 맞았는지 원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등급, 내신 등급하고 똑같아. 여러분, 내신 등급 매기듯이. 전국 4%까지 1등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급은 언제 활용하냐면 최저 맞출 때 들어봤지. 그치? 수능 최저 2개 합 5, 막 3개 합 8, 막 이럴 때 수시에서 등급을 많이 활용합니다. 100분이랑 표준 점수를
정시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백분위는 뭐냐면 나보다 낮은 애들이야. 봐봐요. 국어에서 백분위 78 이랬어요. 그러면 전체 100명이라고 쳤을 때 내가 22등쯤 되는 거고 나보다 낮은 애가 78명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요?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원점수가 아니야. 표준 점수야. 무슨 말이냐. 이게 표준 점수는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로 의미합니다.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 그래서 평균이 되게 낮아. 내 점수는 근데 좀 잘 받았어. 그럼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정시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등급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나는 왜 1, 2등급이 안 돼? 그러면 그거 버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고3 때 100%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시 6장의 카드를 써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학생부의 기록이라고 하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수능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미 한 번 끝났고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2학기 왔는데 그때 등급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수시 원서 쓸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이고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거야.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추이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등 모든 과목에 얘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뭔가 골라서만 하지 않고 다 골고루 열심히 하나? 이런 거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필평가는 어렵지만 수행평가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과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다 학생부에 과세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셨죠? 그렇죠? 이거 수행평가 내용들이나 또 여러분 학습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죠?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자율은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풍 갔어. 이런 거. 소풍을 갔는데 애들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영상으로 쭉 이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애들한테 한번 틀어줬어. 이런 거예요. 재밌는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진로는 못 정해도 됩니다. 다양한 부분의 독서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딱 생각난 거 있었는데 이과반 학생이었는데 여행지를 들었어요. 오로라 여행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막 보고서 쓰면서 진짜 오로라 여행 가고 싶겠지. 막 화학 이런 거 전공하고 재밌으니까. 근데 그 학생은 당연히 어떤 걸로 연결되겠어? 왜 오로라가 발생하는 거지? 그런 것들 막 적어서 냅니다. 진짜 궁금한 것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해봐요. 달라집니다. 그냥 수치화된 등급으로 커트라인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가 어렵기도 하고 또 공략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한 겁니다. 등급. 여러분 이거 외워야지 이거. 그래서 지금 말한 거예요. 지필평가만을 두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행평가 물론 과목별로 너무 많긴 해요.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라. 그리고 학교 활동에 적혀지는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이 말 듣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건 공부의 왕도라고 예전에 EBS의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공부 진짜 혼자 열심히 한 학생, 그 학생 인터뷰였어. 애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막 성적이 안 오른다고 막 그러니까 그 학생 말이었어. 많은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얘기해보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상담해보고 얘기해보면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 성적 안 올라요 하는데 막상 그렇게 진짜 몰두해서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학생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2학기가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많지 않은 학생들 중에 예외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굳건히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는 겁니다. 2학기 때 이런 마음으로 진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마음 다졌어요? 2학기가 시작이다. 지금까지 박보미였습니다.